해당 방법론은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프리트레이닝 방법이고, 여기 논문에서 사용된 메인 컨트리뷰션은 K-민즈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 자체가 두 개의 모덜리티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트레이닝에 대한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용된 데이터는 언레이블드된 비전에 대한 비디오 영상과 그리고 비디오에서 생성되는 오디오 모덜리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문제를 정의를 하는데, 먼저 여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비디오를 보고 액션 레코그니션을 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전 모델리티 하나만 가지고 이 모델을 형성하는 게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리티 하나만 가지고 어느 정도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디오 피처 같은 경우를 이 모델에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소리 이런 것들이 어떤 행위를 시작하는 타임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이러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는 레이블링이 된 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은 굉장히, 그러니까 데이터 셋마다 서로 다른 레이블에 대한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학습, 예를 들면 여기 스포츠 액션이라는 데이터 셋의 도메인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키친 액티비티즈라는 데이터 도메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 두 개 각각에 대한 레이블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모델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드리면은, 저희는 최근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으로 피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비전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들 9개의 패치로 나눠서 센터 패치랑 그 주변에 있는 패치를 하나를 가져와서 그 두 개 그 센터가 아닌 패치가 몇 번째 패치에 있는지 분류를 하는 태스크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두 번째로 텍스트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트 주변 단어들을 보고 주변 단어들의 어떤 컨텍스트한 정보를 보고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프리트레이닝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에서는 웨이브 투백 같은 컨스트럭티브 디코딩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기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의 도메인에 따라서 좀 한정된 방법들인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은 어떤 모델이든지 이거를 모델의 어떤 제약 없이 바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쉽게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단계적으로 하나씩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모델에 산출된 웨이트 임베디딩 벡터를 클러스터링에 적용을 합니다. 지금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어떤 특정 인코더에 대해서 임베딩을 시키고요. 여기서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5차원의 임베딩된 벡터로 표현한 상태입니다. 이 5차원 벡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어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 셋으로 간주를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디멘저널리티에 대한 거를 각 변수로 간주하게 되면은 이렇게 5차원적인
그 레이블이 없는 어떤 인베딩된 벡터들을 정형화된 데이터셋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클러스터링 모델링에 적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당하는 클러스터링 모델 같은 경우는 미리 설정한 K개만큼의 클러스터링의 인덱스들을 할당을 해준대요. 이제 그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여기서는 시도 레이블이라고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K가 3일 경우에는 레이블이 0, 1, 2 중에서 시도 레이블링된 그런 어떤 레이블들을 형성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성된 시도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 클러스터 인덱스를 잘 분류를 할 수 있는 분류기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인코더를 에다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붙여서 이 해당하는 클러스터 인덱스를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연두색으로 대시라인으로 표현된 방향이 있는데 그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되는 방향,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면 학습되는 파라미터들은 여기 전반적인 클러스터 클래시파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도 학습이 되고,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있는 웨이트들도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인코더 자체가 그 클러스터 인덱스를 잘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지금 이제 싱글 모델리티 딥 클러스터링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모델이 들어왔을 때 인코더로 한 번 더 클러스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시로 레이블링을 해서 해당하는 인코더의 특징 레프레젠테이션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이 베이스란이고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인데요. 그럼 이 두 가지 모델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고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존 연구에 대해서 좀 약간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 점 되게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디테일한 면은 이제 인코더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랜덤하게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폭이 돌 때마다 학습이 되면서 학습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에폭이 돌 때마다 그 이전 에폭에 대한 학습 웨이트를 가져와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텐데, 좀 다른 점은 위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당연히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돼서 학습이 될 텐데, 그 다음 에폭에 이전에 학습되었던 튜닝된 학습 파라미터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랜덤하게 초기화를 해서 리셋 시켜주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 인덱스 자체가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에폭마다 아예 새로 파라미터를 리셋 시켜주는 게 학습 수렴이 더 잘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클러스터링 방법론은 K-민즈 클러스터링이 사용되었고,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모델의 세 가지의 베리언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케이티네이션 딥 클러스터,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가지 모델리티에 대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벡터를 컨캣을 합니다. 그래서 이 FV랑 FA 같은 경우는 각 피처별로 L2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노멀라이즈드 된 벡터를 컨캣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베딩 된 벡터가 4차원, 비전에 대한 인베딩 된 벡터가 4차원, 오디오에 대한
인베디드 벡터가 4차원이면 두 개가 컴퓨트하면 8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8차원에 대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K가 만약에 5라고 하면은 어떤 섀도우 레이블 0에서 4까지의 레이블이 각각 할당이 되겠죠. 각 인베딩된 벡터마다. 그래서 그 인베딩된 벡터 X와 그리고 섀도우 레이블링된 그 레이블에 대한 Y, 그 두 개의 관계를 슈퍼바이즈 러닝 형태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형태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한 경우가 CDC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로스 모델 딥 클러스터링입니다. 두 번째로는 XDC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모델리티가 인코더에 들어가고 그 인코더에 나오는 피처 벡터를 클러스터링 하는데, 자기 자신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델리티에 대한 슈퍼바이즈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다른 모델리티에 대한 Y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는 만약에 X가 비전에 대한 피처 벡터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Y를 비전에 대한 섀도우 레이블이 아니라 오디오에 대한 섀도우 레이블을 활용을 해서 백프로퍼게이션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면은 완전히 베타적인 지도학습의 시그널을 보낸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멀티 헤드 딥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MDC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XDC와 싱글 모델리티 딥 클러스터링 방식을 섞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도 하고, 그리고 그 다른 모델리티에 대한 슈퍼바이저 시그널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연결선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모델리티에 대한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같은 경우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인풋이 이제 RGB 형태의 3차원과 그리고 이제 클립 형태로 이루어진 프레임의 개수가 타임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형태인 세로 가로에 대한 형태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 시각화 표현상 RGB 채널을 무시하고 타임 스텝과 가로 세로가 있는 어떤 3차원 블럭을 묘사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풋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여기서는 R2 플러스 1 D라는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거의 특징은 일단 먼저 2D 컨볼루션과 1D 컨볼루션에 번갈아 가면서 학습 레이어가 쌓여 있는 구조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어떤 클립으로 된 클립 형태에 있는 비디오를 먼저 타임 축에 상관없이 각 타임 스텝마다 3 곱하기 3의 커널을 기존의 이미지 컨볼루션 하듯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학습 그 절차가 이제 어떤 스페이셜한 정보를 다 가질 수가 있겠죠. 타임 스텝마다 어떤 각 타임 스텝마다 공간적인 특징들을 컨볼루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아직 타임 축에 대한 어떤 인베딩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레이어에 1D 컨볼을 활용해서 템포럴한 정보를 인베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축이 커널 사이즈가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각 스페이셜한 어떤 컴포넌트마다 타임 축에 대해서 3 곱하기 1의 커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 정보를 무시하고 타임 정보에 대해서만 컨볼루션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18개의 레이어로 쌓여져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같은 경우는 커널을 3D 형태로 가져가는 레젠의 3D 18보다 약 5% 정도 성능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모델 같은 경우는 레즈넷 50을 사용하였는데, 그러면 레즈넷 같은 경우는 인풋이 이미지 2D 어레이로 이루어진 인풋 데이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디오 시그널 같은 경우는 1D 어레이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X축이 타임 그리고 Y축이 앰플리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2D 어레이 형태로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STFT 방식입니다. 쇼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각 어떤 윈도우의 사이즈, 여기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처럼 특정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는 오디오 시그널을 가져와서 그 시그널에 어떠한 주파수의 사인 함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히스토그램처럼 표현한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왼쪽 저주파, 고주파 형태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사인 주파수가 있는데, 이제 왼쪽이 저주파고 오른쪽이 고주파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예시에서는 저주파 형태가 더 많은 이 특정 윈도우 안에서 저주파 부분이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타임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윈도우를 슬라이딩을 하면서 각 타임 프레임마다 각각의 퓨리의 변화를 다 이어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의 Y축에 대해서는 타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S축에 대해서는 프리퀀시, 어떤 시그널의 변화를 잘 변화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가져가면 이제 그 프리퀀시를 표현하는 점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면 극단적으로 모든 이 왼쪽에 있는 오디오 시그널을 한 번에 퓨리에 트랜스폼을 변화하게 되면은 타임 정보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타임과 프리퀀시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점이 있겠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FFT 사이즈가 400인 걸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로그램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저주파 대역이고, 고주파 부분은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의미한 주파수인 저주파 부분을 확장시킨 게 멜 필터를 이용한 멜 스펙트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빨간색 박스를 당겨서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안에 있는 저주파 대역을 굉장히 스케일링을 해서 더 잘 피처로 해석할 수 있는 멜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 이 두 가지 단계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는 키네틱스, 오디오셋, IG 키네틱스, 그리고 IG 랜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운스트림 데이터셋, 파인튜닝 태스크를 이용한 데이터셋은 아래에 3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보시게 되면은 키네틱스와 오디오셋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있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IG 키네틱스와 IG 랜덤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IG 키네틱스와 IG 랜덤의 차이는, IG 키네틱스 같은 경우는 키네틱스라는 레이블 도메인에 대해서 얼라인을 시킨, 그리고 얼라인 시킨 정제된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IG 랜덤 같은 경우는 레이블 도메인에 전혀 어떤 전처리가 들어가지 않은 러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쓰지 않고 바로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스크래치 방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로 먼저 프리트레이닝 하는데, 단순히 X에 대해서만 프리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라 X, Y, 그러니까 즉 데이터와 레이블을 사용을 해서 fully supervised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사용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프리트레이닝한 데이터에 다운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한 결과를 여기서는 슈퍼브라는 표기로 지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프리트레인된 프리트레이닝 방식 자체가 레이블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슈퍼브라는 표기 방법의 어떤 실험 방식이 성능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과연 성능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스크래치 방식과 기존에 제한된 SDC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한은 MDC, CDC, XDC가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거는 XDC가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모델리티에 대해서 각각의 슈퍼바이즈드 시그널을 넘겨주는 형태가 가장 성능이 좋았고, 오히려 MDC 같은 경우는 서로 넘겨주는 연결선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루프도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드에 대한 루프도 있는데, 그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파라미터도 많고 오히려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성능이 그렇게 큰 개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XDC가 성능이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모델리티가 서로 다른 점이 굉장히 성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른쪽 테이블인 SAM 모델리티 XDC가 있습니다. XDC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모델리티를 동일한 모델리티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보았을 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싱글 모델리티 클러스터링과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싱글 모델리티에 대한 단점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를 클러스터링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클러스터링의 방식을 K를 매수로 잡을 때 가장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테이블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데이터를 키네틱스랑 오디오셋 240K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작은 데이터셋이고, 오디오셋 같은 경우는 좀 큰 데이터셋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적을수록 K가 좀 작은 값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K가 데이터셋이 좀 큰 경우에는 어느 정도 K가 큰 값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K에 대해서는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고요.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레이블링 사용한 거랑 레이블링을 사용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전에 설명드린 방식이 레이블링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한 슈퍼브라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방식에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학습을 한 XDC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수준까지, 그러니까 레이블이 적을 때는 둘 다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적을 때는 당연히 이제 슈퍼바이즈드 레이블을 사용한 게 성능이 좋았지만, 여기 XDC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데이터 65 밀리언에 대한 데이터셋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방식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레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된 현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프리트레이닝 방식에서 키네틱스라는 거는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셋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데이터에서 학습을 진행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레이블, 그러니까 잘 매핑된 레이블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디오셋이라는 데이터셋에 많은 데이터에서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이 더 UCF 101에 대해서 성능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키네틱스 소수의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았죠. 그러니까 90.9로 성능이 더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UCF10이라는 데이터셋이 키네틱스라는 레이블 도메인과 굉장히 유사해서 오히려 적은 데이터에서 성능을 높인 케이스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프리트레이닝한 XDC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점점 더 데이터가 더 많을수록 약간 그 리니어한 성능 향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사이즈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 프리트레이닝 사이즈와 그리고 이제 어떤 레이블 도메인에 대한 비교를 한 건데,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IG 랜덤이 레이블 도메인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수집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키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블 도메인이 얼라인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 어떤 그 레이블에 대한 액션이 있는 비디오 레이블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제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정제된 게 성능이 소수일 때는, 데이터가 적을 때는 성능이 좋았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질수록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ESC50 베이터 같은 경우는 키네틱스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능 평가입니다. 성능 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된 인코더에다가 클러스터 클래시파이어가 아닌 다운스트림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를 붙여서 요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학습할 때 완전히 인코더까지도 태스크에 맞도록 파인 튜닝 되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플리커넥트 레이어에 대한 방식으로 플리커넥트에 대한 파라미터만 학습이 되도록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당연히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파인 튜닝 하는 게 어느 정도 성능이 좋다고, 당연히 성능이 좋다고 말하고 있고, 근데 HMDB51 같은 경우는 플리커넥트 레이어에 대한 부분만 파인 튜닝을 하더라도 다른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를 튜닝한 것보다 성능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로우 레벨 피처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클러스터링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오 같은 경우는 스펙트로그램을 자체로 핸드크래프트된 피처 그 자체로 클러스터링하게 되면 안정적인데 계산 복잡도가 커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코더의 파라미터와 플리커넥티드 레이어의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수렴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클래시파이어에 있는 웨이트 파라미터를 에폭마다 리셋 시켜주는 방식이 그런 트랙이 있었고요. 그리고 ASR 같은 경우는 좀 고려를 하게 되면은 비디오와 텍스트 자체가 시멘티컬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텍스트는 템포럴한 정보를 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좀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텍스트도 사실 템포럴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도 잘 쓰면은 개인적으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R 관점에서는 ASR은 스피치를 뽑아내는 관점인데, 그래서 사람의 말,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어떤 텍스트가 있었나라는 걸 분류를 하는 것인데, 변환을 하는 것인데, 그 관점에서는 어떤 비디오의 배경음이나 그런 어떤 노이즈 같은 주변 배경음 소리 같은 거를 잘 커버할 수 없는 단점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